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는 약 2년간의 조정을 마치고 최근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요 며칠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상승 흐름, 반등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외국인만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개인은 매수세로 전환, 기관은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8% 나오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 과거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일단 매매 비중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 요때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비중 보여주고 있고 대차장고도 꾸준하게 하락했고 최근에 바닥에서 기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공매도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조, 76조, 80조 돌파. 자, 재작년부터 조금씩 눌리면서 77, 72, 올해는 71조까지 내려옵니다. 다만 내년부터 반등해 가면서 향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는 매출의 저점을 잡는 이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4천, 9조 굉장히 크게 뛰었고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하향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2조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2조 6천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향후에도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 크게 떨어졌고 올해부터 반등 시작. 그래서 이제 저점은 확실히 지나가고 있는 실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5,800에서 5,600 거의 횡보 느낌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조금 아쉬웠죠. 7,500에서 6,100억대로 살짝 떨어졌고요. 3분기는 거의 횡보 7,400에서 7,100. 자, 드디어 4분기부터는 크게 올라갑니다. 기저효과까지. 그래서 900대에서 7,300억. 그래서 확실히 연말 가면서 우리가 실적 모멘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 분기 대비해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는 이제 향후에 차차 나아지고 있고 연말 가면서 우리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큰 변동 없죠. 최근에도 같은 수치. 자, 향후에도 조금씩 올라가지만 70 언저리. 그래서 상당히 부채 건전성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3, 13. 자, 좋았을 땐 두 자릿수 진입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꾸준하게 떨어졌고 2에서 반등, 올해는 2.2, 향후 3, 4 조금씩 올라가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조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자, EPS도 실적과 같은 흐름이죠. 작년에 저점 잡고 올해부터 반등 시작 좋아 보이고요. 자, 배당금은 올해 1,263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53%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배당 메리트도 괜찮은 편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18.74배, PBR은 0.41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현저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주가는 하단부에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계속해서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영업이익은 조금 더 큰 폭인 18.7%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이제 다소 하회하는 아쉬운 실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좀 괜찮았던 부분이 뭐냐, 이제 철강 쪽에서는 괜찮았어요. 이제 비철강 쪽에서 좀 아쉬웠는데 사업 부문별로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철강 사업은 국내외 모두 판매량 확대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판매가 상승과 철광석, 원료탄 등 주요 원료비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35.6%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구조 개선과 에너지 및 원료 비중 감축,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원가 경쟁력 개선 노력이 주요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2차전지 소재 사업은 신규 가동 공장의 초기 비용 반영 및 리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세를 띄었는데요. 포스코는 리튬 직접 추출, 기술 개발 등 기술 경쟁력 강화,
핵심 원료, 공급망 내재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재무적 건전성 확충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인프라 사업 보시게 되면 이제 포스코 인터가 가스전과 농장 등 해외 사업에서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포스코 ENC의 건설 원가 증가 영향으로 전체적인 이익은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철강 자회사들 가운데서는 인도와 중국 법인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글로벌 철강 가격 회복이 아직 완연하지 않은 데다 현지 수요 회복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 및 미국 법인은 전분기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수익,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총 11건의 구조 개편을 마무리했고요. 이에 따라서 3,500억 원 수준의 현금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올해 하반기 47건의 구조 개편을 통해서 약 1조 원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철강 평균 판매 단가와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하반기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감이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철강 업황이 반등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2차전지 소재 수요 회복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 실적의 향방을 좀 가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자, 최근의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불확실성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다만 이제 하반기 가면서는 확실히 좀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실적도 크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주가도 이에 좀 부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뭐 전혀 부담이 없고 너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지금부터 슬슬 이제 쌀 때 모아가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담는 거예요. 고점에서 담지 말고 이렇게 쌀 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모멘텀이 있을 때 이때 미리 저점에서 담아두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쌀 때 담아야지 최악에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20만원 뭐 초중반대에서 담으신 분들 베스트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30만원 언더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역대급 기회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4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연말 가면서 자, 하반기 이후로 지나가면서는 목표 주가도 조금씩 올려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되 열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훨씬 더 위에까지 보고 중장기로 장기 이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조금 짧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기보다는 장기 초장기로 조금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이고요. 자, 충분히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자, 장기적인 홀딩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먼저 라인은 제가 두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원 라인 그리고 35만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평단을 어디까지 맞추냐. 일단 이상적인 구간은 37만원, 요 중간 라인이죠. 요 37만원 밑으로 맞춰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값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만원 밑으로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다만 너무 고점에 물려서 37만원까지 못 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여기 목표 주가 42만원 언더로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자,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가장 쌀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물 타시는 게 지금 좋습니다. 향후에 더 올라갔을 때 타면 그만큼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리 물 타두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보유만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물 타기가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물 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데까지 맞춰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35만원 요 마지막 라인이 되겠죠. 35만원 언더에 계신 분들, 이미 여기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 타지 마세요. 여기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평단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타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냥 보유만 하시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